의약품과 화장품, 가공식품 등을 만드는 데 널리 쓰이는 프로필렌 글리콜 피지 용기가 기준치가 훨씬 넘는 독성 물질이 함유된 채 유통된 사실을 세계보건기구가 확인하고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쿠카우니 지역에서 두 번째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번에는 타깃이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브랜 존슨 시장이 시카고 이민자 지원기금으로 시의회에 요청한 7천만 달러를 예산위원회가 어제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는데요.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톡스로 알려진 미용 시술을 받은 후 보툴리누스 중독과 유사한 증상으로 입원한 사람들에 대한 CDC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리노이를 포함해 총 9개 주에서 19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연내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내년에 금리를 6.5%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 여성의 합창단의 창단 35주년 기념음악회가 이달 21일 스커기에 소재한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열립니다.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유명 셰프 고든 램지가 운영하는 네이퍼빌 레스토랑 램지 키친에서 어제 아모니아가 유출돼 한 명이 입원했습니다. 직원과 고객이 대피하는 등 한때 소란이 일었습니다. 뉴멕시코주 법원은 총격 사망 사건이 벌어진 영화 러스트 촬영장의 무기 관리자 헤나 쿠티에레즈 리드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이다호 주지사가 인간의 성별은 남녀 두 가지로만 구분된다고 선언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의약품과 화장품, 가공식품 등을 만드는 데 널리 쓰이는 프로필렌 글리콜 피지 용기가 기준치가 훨씬 넘는 독성 물질이 함유된 채 유통된 사실을 세계보건기구가 확인하고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파키스탄 보건당국은 최근 미국 화학기업인 다우케미컬이 제조한 것처럼 위조된 상표의 피지 용기 제품 5종에서 독성 물질인 에틸렌 글리콜이 허용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나온 사실을 WHO에 알렸습니다. 피지는 수분을 보존하는 속성을 지닌 화합물로 가공식품과 화장품 및 의약품에 주로 사용되고 있죠. 드럼 형태의 용기에 담겨 유통되는 다우케미컬의 피지 제품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합니다. 파키스탄에서 확인된 피지 용기는 제조사를 다우케미컬로 속인 가짜 피지 제품입니다. WHO는 가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에틸렌 글리콜이 허용치를 크게 넘는 0.76에서 100% 수준으로 함유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제품은 다우케미컬이 제조한 것이 아니며 고의로 허위 상표로 붙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제품은 규제 밖의 시장을 통해 다른 국가로 유통됐을 수 있다며 피지를 쓰는 제조업체들은 의약품 등을 생산하기에 앞서 원재료 성분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으며 독성 물질 오염이 의심되면 당국에 즉각 보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에틸렌 글리콜을 허용치 이상 섭취할 경우 복통과 구토, 설사, 소변 배출 불능, 두통, 급성 신장 손상 등이 유발되며 자칫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쿠카우니 지역에서 두 번째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공중보건당국은 어제 쿠카우니에서 올해 두 번째 홍역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 사례가 최근 시카고의 한 이민자 보호소에서 발생한 홍역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쿠카우니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성인에게 발병했는데요. 그는 감염된 상태에서 지난 6일과 10일 사이 시세로 5,310 웨스트 25번가에 있는 슈퍼 메르카도 토러스 식료품점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집니다. 보건당국은 이 기간 해당 매장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나 홍역에 노출됐을 수 있다며 즉시 의료기관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보건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역학조사를 통해 홍역에 노출됐을 수 있는 추가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올해 쿠카우니 교외 지역에서 발생한 첫 홍역 사례는 3월 말 보고됐죠. 해당 환자는 필센 이민자 보호소에 있는 동안 홍역에 노출됐으며 이후 회복됐습니다.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번에는 타깃이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은 일리노이주 한 여성이 제기했는데요. 아네다 딘으로 알려진 그녀는 타깃이 동의 없이 자신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저장했다며 지난 3월 11일 이 소매업체를 상대로 쿠카우니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서 고소인은 타깃이 도난 방지를 위해 매장 전체에 최고급 얼굴 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다며 매장 입장 전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고객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 동의도 얻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에 통과된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내 기업들은 사전 고지 또는 개인 동의 없이 얼굴이나 지문 스캔 등 생체 정보를 수집, 저장 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기업은 정보를 보관하는 방법과 또 파기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소송에 따르면 타깃의 첨단 전자감시 시스템에는 14개 조사센터와 비디오 영상을 계산하고 지문을 분석하기 위한 2개의 포렌식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시스템은 도둑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고객이 매장에 출입할 때마다 얼굴을 캡처하는 기능도 있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했는데요.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은 과실 위반에 대해 $1,000부터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위반에 대해 $5,000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 비용 및 금지 명령 구제도 요구할 수 있는데요. 한편 이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일리노이주 생체보호법으로 이미 페이스북과 구글, 스냅챗, 틱톡 등 IT 대기업 다수가 소송을 당했죠. 2022년 페이스북은 이 법의 위반으로 6억 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브랜 존슨 시장이 시카고 이민자 지원기금으로 시의회에 요청한 $7천만 달러를 예산위원회가 어제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입니다. 이날 위원회는 20대 8 투표 결과로 이 자금을 잉여금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는데요. 이 요청안은 이제 17일 수요일 시의회 전체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ABC 시카고는 그러나 이날 고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날 존슨 행정부 예산 책임자는 시의회 예산위원회 위원들에게 2024년에 추가 이민자를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ABC는 전합니다. 이와 관련해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는 이런 종류의 파트너십은 납세자를 위한 올바른 방법이라며 시카고에 새로 도착한 사람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톡스로 알려진 미용 시술을 받은 후 보툴리누스 중독과 유사한 증상으로 입원한 사람들에 대한 CDC 조사가 전 방위적으로 실시 중이죠. 앞서 일리노이주 보건국은 러셀 카운티에서 적법한 시술 허가를 받지 않은 간호사로부터 시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입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자는 일리노이주뿐 아니라 테네시주에서도 사례가 보고됐지만 최근 이들 주를 포함한 총 9개 주에서 19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당국은 조사 범위로 확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투여된 제품은 위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CDC는 밝힙니다. CDC는 성명에서 미용주사제나 FDA의 승인 제품이어야 하며 반드시 허가받은 제공자가 허가받은 환경에서 투여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보고된 19명의 환자 중 9명이 입원했으며 이 중에 4명은 보툴리누스 중독 항독소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보건부에 따르면 과거 테네시주 보건부에서도 비슷한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툴리누스 중독은 신경계로 공격하는 박테리아가 방출하는 독소로 인해 발생하는 드물지만 심각한 질병입니다. 증상에는 흐려지고 겹쳐 보이는 증상, 처진 얼굴, 호흡곤란과 피로, 쉰 목소리 등이며 간혹 근육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카고 한인 여성합창단 창단 제35주년 기념음악회가 이달 21일 스커키에 소재한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권호아 단장, 박순자 행사준비위원장입니다. 우리 합창단은 여성만의 합창단이고 그리고 다양한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 여러 군데 초청을 제일 많이 받는 합창단, 시카고에서 제일 먼저 창설된 합창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서 16명이 팀이 됐어요. 제일 처음에 이 안건을 가지고 토의를 한 건 작년 4월. 그러고 나서 이제 도네이션과 프로그램 책자에 들어갈 광고 모집 안내 편지를 작년 10월 말에 띄웠습니다.
도네이션과 광고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물론 우리가 다 열심히 일하기도 했지만은 여성회 합창단 또 여성회가 한인 사회에서 받는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권호아 단장은 시카고 최초 창설 합창단이라는 자부심으로 지난 35년간 큰 사랑을 받아왔다며 이번 창립 기념음악회에도 동포사회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는데요. 클래식과 팝, 가요,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폭넓은 레퍼토아로 남성 사중창, 피아노 연탄곡 등 다채로운 무대가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역대 지휘자 중 소프라노 김순덕 씨가 이번 기념 연주회에도 특별 출연하며 플루티스트 안혜미, 장구의 케이펙 김덕환, 소리의 케이펙 장윤실, 시카고 뮤직 앙상블 소리꾼 박주미 씨 등이 찬조 출연합니다. 이외 현 지휘자인 바리톤 표경진 씨와 바리톤 이수영, 테너의 김용민, 김근영 씨가 조인해 남성 사중창 무대를, 또 피아노 정혜원, 브라이언 리가 피아노 연탄곡을 연주합니다. 권 단장은 이번 음악회가 단장 임기 중에 맡게 될 마지막 창립 기념 무대가 될 것이라며 일부 수익금은 차세대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35주년이 됐고 또 여성회는 4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만 하는 60, 70대로 끝날 수가 없으니까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리더들도 50대 그리고 이사들이나 그 회원들은 20대, 30대를 해서 일리노이에 있는 미국 우먼스 클럽하고 우리 코리안 우먼스 클럽하고 같이 우리가 동등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도 하고 우리가 35주년의 기념 행사를 정말 안간힘을 다해서 준비했고 제게는 이제 마지막 단장으로서 마지막 제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을 많이 남기고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하느님께서 정말 은혜로 폭포수 같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내가 생각했던 거에 배 이상으로 지금 모금이 벌써 되고 표도 거진다 매진이 돼서 44년 동안 여성회는 관계나 믿음이 accumulated 축적이 돼 있었고 35년 합창단이 또 이온이 초대 창설자님에서부터 권호아 단장님 때까지 그게 다 축적이 돼 있어. 인물, 자금, 경험, 의지력 이 네 가지를 특별한 요소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티켓 가격은 $100, $50, $30입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분들은 서둘러 등록 예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혜선 회장입니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굉장히 수준 높은 음악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셔서 음악을 감상하시고 그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더욱더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감격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면서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꼭 오셔서 기쁜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지난 4일에 열린 이사회를 통해 여성의 차기 회장 인준이 있었는데요. 2025년 7월부터 박순열 서기가 회장직을 맡아 2년간 여성회를 이끌게 됩니다. 아울러 6월 24일 주일 오후 6시 놀스브룩에 소재한 체비체이스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될 연례 총회에서 심영란 현 이사장이 이임하고 박순자 전 여성회 회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합니다. 또한 여성회는 5월 14일 목요일 정오 에이시안 암 환우회와 공동으로 윌링에 소재한 그레이스 교회에서 암 환우를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어제 차이나타운의 첫 차량 등록국 DMV 지점이 문을 열었죠. 이 지역 최초의 총무처 시설이기도 한 이곳은 또한 첫 익스프레스 DMV로 알려져 눈길을 끕니다. 2250 사우스 캐널 스트리트에 위치한 새 DMV는 예약 없이 원스톱으로 운영됩니다. 주민등록증 신청, 운전면허증 및 차량 등록증 갱신, 장기 및 조직 기증자 등록, 유권자 등록 등 업무를 보다 간소화된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중국어와 관동어,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알렉스 지아놀리아스 일리노이주 총무처 장관은 리본 커팅식에 참석해 새 DMV가 많은 시카고 주민들에게 더 편리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DMV는 방문용 시설로 예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지아놀리아스 장관은 이 원스톱 서비스 모델을 주내 다른 DMV 시설에도 도입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유명 셰프 고든 램지가 운영하는 네이퍼빌 레스토랑 램지 키친에서 어제 암모니아가 유출돼 한 명이 입원했습니다. 직원과 고객이 대피하는 등 한때 소란이 있었는데요. MBC 시카고가 네이퍼빌 소방서 보도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14분 네이퍼빌 당국은 지하실에 유출된 암모니아로 인해 램지 키친 네이퍼빌 지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약 1갤런의 암모니아가 유출돼 가스를 뿜어내고 있었다고 당국은 밝혔는데요. 위험물질 기술자들은 도착 후 30분 이내 암모니아를 제거하기 위해 특수 흡수제를 사용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모든 연기가 환기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30분 동안 현장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로 한 명이 에드워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당시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집니다. 사고가 난 네이퍼빌 지점은 이 지역에 있는 두 번째 램지 레스토랑으로 지난 2023년 5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뉴멕시코주 법원은 총격 사망 사건이 벌어진 영화 러스트 촬영장의 무기 관리자 헤나 쿠티에레즈 리드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쿠티에레즈 리드의 변호인은 선처로 호소했지만 검찰은 피고가 책임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감형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티에레즈 리드는 지난 2021년 영화 러스트 촬영장에서 벌어진 총격 사망 사건의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1월에 기소됐으며 지난달 배심원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사건 당시 쿠티에레즈 리드는 소품용 권총에 실탄을 장전했고 주연 배우 알렉 볼드윈이 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하던 중 실탄이 발사돼 맞은편에 있던 촬영 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아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 세트장에서 실탄에 맞아 사망한 역대 최초의 사건으로 헐리우드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당시 총을 쏜 볼드윈 역시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아이다호 주지사가 인간의 성별은 남녀 두 가지로만 구분된다고 선언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브래드 리틀 아이다호 주지사는 하원 법안 421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2월 이 법안은 공화당이 우세한 하원에서 54대 14로 승인됐으며 이달 10일 상원에서도 26대 8로 통과됐죠. 하원 법안 421은 아이다호 주법을 수정해 성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며 남성과 여성 두 가지의 성별만 있다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에 포함된 문구는 아이다호주에 편찬된 법률, 규칙 및 정책에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성을 남성 또는 여성 중에 하나의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로 정의하는데요. 이는 남성을 발달상 또는 유전적 이상으로 역사적 사고를 제외하고는 어느 시점에 수정을 위한 정자를 생산, 운반 및 활용하는 생식 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가졌거나 가질 예정인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을 발달상 또는 유전적 이상이나 역사적 사고를 제외하고는 어느 시점에 수정을 위한 난자를 생산, 운반 및 활용하는 생식 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가졌거나 가질 예정인 개인으로 규정합니다. 공화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맞서 마지막까지 대선 후보 경선에 남아있었던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가 보수 싱크탱크의 새 자리를 잡았습니다.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는 어제 성명을 통해 헬리 전 대사의 합류 소식을 전하며 니키는 외교 및 국내 정책에 있어 검증되고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계적인 정치적 격동기에 그녀는 자유의 수호자이며 미국의 번영과 안보의 옹호자로 자리를 지켜왔다며 그녀가 허드슨 연구소에 합류하게 돼 영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헬리 전 대사는 별도의 성명에서 허드슨 연구소와 협력해 미국을 가장 위대한 국가로 만든 원칙을 수호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재적으로 심각한 폭풍우가 오늘 저녁 시카고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화요일인 오늘 늦은 오후 곳에 따라 최대 시속 60마일 이상의 강풍을 동반한 큰 우박이 떨어지는 등 폭풍우가 몰아칠 가능성을 예보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70도, 밤 최저 48도, 내일 낮 최고기온 66도, 밤 최저 54도가 예상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